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오늘은요, 수학 못하는 아이의 후행학습,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행학습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후행학습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듣지 못했죠. 후행학습이라는 뭐 용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중학교 1학년 아이라면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끝나고 중학교 2학년이 되는 그 시점이죠. 그쵸? 그랬는데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다시 공부한다든지 초등학교 6학년 과정, 내가 이미 지나온 학년, 그러니까 선행으로 지나온 학년이 아닌 내가 이미 실제 학년으로 지나온 학년에 공부를 다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일종의 후행학습, 뒤로 간다 그래서 후행학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후행학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될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학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요, 아이가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이전 과정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 뭐 초등학교 과정이든 중학교 과정이든 이전 과정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 성적 향상과 실력에 문제가 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초등학교 거든 중학교 거든 고등학교 거든 다시 지나온 학년의 공부라고 할지라도 다시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해야 실력이 일취월장해서 상승할 수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후행학습을 권하는 그런 친구들은 뭐 2등급 맞는 친구들, 고등학교 2등급 맞는 친구들, 1등급 맞는 친구들, 1등급 맞는 친구 또는 수능 96점 맞는 친구가 수능 100점을 맞으려고 100점 1등급을 맞으려고 후행학습을 권하진 않죠. 2등급 맞는 친구 또는 3등급 문을 여는 친구들한테 후행학습을 권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보통은 우리가 후행학습을 권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학년 점수에서 평균 언저리거나 평균보다 점수가 낮은 그런 친구들에게 후행학습을 권하곤 합니다. 왜? 너는 이전 과정이 너무나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후 과정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할지라도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평가와 판단을 내리는 거죠. 아주 틀린 말은 아니고 정확한 판단과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현실에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고 아이가 우리의 마음대로 따라와 줄 수 있냐는 거죠. 공부라는 거는 참 어렵고 힘듭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쉽고, 그러니까 쉽지 않고 어려운 이 공부가, 공부를 잘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는 게 습관으로 돼 있는 우리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이제 학습이 좀 부족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이전 과정의 공부나 노력이 많이 부족한 친구들한테는 더욱더 어렵고 힘들게 다가옵니다. 만약에 전교 1등 하는 친구, 1등급 받는 친구들에게 너 이전 과정이 부족하니까 이전 과정을 좀 더 한번 다지고 열심히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 친구들 중에서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뭐 괴로워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노력하고 연습하고 공부하고 참고 그러는 것들이 몸에 많이 체득이 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미 공부를 못해서 자존감, 자신감 또는 의욕이 밑바닥을 친 우리 학습이 부족한 친구들에게, 너 이제 중3인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께 부족해서 절대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수학을 할 수 없어. 너 초등학교 6학년 분수부터 다시 공부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이거를 견디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가 초등학교 분수부터 비례식부터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다시 다지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이전까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친구가,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친구가 내 자존감이 바닥이 치고 있는 이 자존감을 이겨내면서 나는 잘 될 거라는 그런 용기와 그런 승리감으로 1년이고 2년이고 후행학습을 다 채우고 본인의 과정을 완벽하게 메꿀 수 있는 아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10,000명이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아마 10명도 안 될 거라고, 1000명이 공부하면 1명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통 공부를 잘 못하던 친구, 노력을 안 하던 친구들이 계속해서 끝까지 공부를 못하고 노력을 안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내가 노력을 좀 해봤어. 공부를 좀 해봤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공부를 해봤는데 쌓인 게 없어서 실력이 안 느는 거는 인정하지 않고, 나 공부 안 하다가 세 달이나 공부 좀 했는데 성적이 그대로야. 아, 때려쳐. 나는 머리가 돌이야, 빡대가리야. 그러면서 포기를 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 하는 거죠. 내가 세 달도 참고, 안 되면 6달도 참고, 안 되면 1년도 참고, 2년도 참고, 그런 친구들은 성공하죠. 공부를 못 하는데, 실력이 없는데 끈기와 노력과 참을성이 있는 친구들은 공부뿐만이 아니라 공부를 계속 끝까지 못 하더라도 성공하는 경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이나 사람의 심리는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적으로 부모님과 아이한테 너는 후행학습해야 돼, 너는 현행도 어려워 라고 평가를 내려버리면 이 아이는 정말 동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들이 와서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해요.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와서 정말 1학년, 2학년 것도 잘 못하는데 방학 동안에 후행학습을 해서 채우고 그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이가 이미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낮은데, 여기 주변의 친구들 중3이라면 벌써 고등수학을 다 끝낸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이 친구에게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을 다시 후행학습을 하라고 했을 때 자신감적으로나 효율적으로 이 친구가 잘 해내기가 어렵다. 그냥 현행을 일단 시작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내가 부분 채워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아이의 자존감은 올려주면서 현행을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그 이전 과정을 부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과 만나서 우리 아이의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게 옳습니다. 무조건 내 방법이 옳아, 너는 내 방법을 따라. 물론 그런 리더십 있는 선생님도 좋을 수 있지만 쉽지 않아요. 아이가 잘 못 따라갑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선행에 대한 후행학습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생인데 이미 중등과정을 다 끝내고 고등과정 이제 선행을 나가려고 이제 중등과정 테스트를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날벼락 같은 일이 떨어집니다. 테스트 결과상 중학교 과정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니 이 아이는 고등과정을 나갈 수가 없고 중학교 1학년 1학기부터 다시 진행을 해야 된다. 중학생 아이가 고등수학 상하를 많이 돌리고 이제 수원부터 진도를 나가려고 했더니 테스트를 봤더니 이 친구가 수학 상하는 고사하고 3-1도 많이 비어 있으니까 이 친구는 3-1부터 다시 나가야 됩니다. 날벼락 같은 소리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과연 옳을까요? 여러분,
강남이나 대치동에 있는 대형 학원 또는 작은 중소형 학원이라 그래도 테스트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학원 테스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희 학원은 그 개념이나 그런 거를 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어렵게 내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학원 그 레벨 테스트, 입반 테스트는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내신 시험지보다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는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해요? 4주를 하죠. 그쵸? 고등학교는 그냥 학기 내내 내신 대비를 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2달, 기말고사 2달, 그런 식으로 학기 내내 내신 대비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달 또는 2달을 내신 대비를 해서도 1등급 받는 아이들이 거의 없고 3등급 받기도 어려운 이런 내신 시험지보다 더 어려운 그런 시험지를 준비 없이 봤을 때 누가 잘 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없죠. 잘 보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잘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강남이고 대치동이니까, 너무나 많은 잘하는 아이들이 몰리는 동네니까 그런 거지, 실제로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거를 못하니까 선행 과정을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 그냥 주구장창 중도 과정만 수학 상하만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아이가 의욕도 안 생기고, 저는 선행을 막 많이 나가자는 주의는 아닌데 시간과 돈을 쓰지 말라고,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집에서 문제집 풀리세요. 돈 아까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과 아이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돼요. 3-1의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에 2차 방정식을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고, 근해 공식이나 판별식이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못 쓰고, 2차 함수에 꼭지점을 구할 줄 모르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축의 방정식 등등을 찾을 수가 없다면 고등수학을 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개념은 다 알아. 다 열심히 잘해서 알 수 있는데, 센 C단계, 중등센은 어렵지는 않지만 센 C단계를 풀 때 좀 오답이 좀 있고 B단계 상문제를 풀 때 좀 모르는 게 긴가민가한 문제가 있어. 그러면 선행 나가도 상관없어. 어차피 선행이에요. 내신 대비를 해서 다지지 않는 한 선행은 완벽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행 학습을 나갈 때 완벽하게 다진다라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 그런데 강남이고 대치동이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막 수학 1, 2, 미적분까지 테스트를 봤는데 완벽하게 다 맞는 친구들이 각 모든 학원에 내신 시험지보다도 어려운 그런 테스트를 봐서 잘 보는, 정말 웬만한 선생보다도 잘 푸는 그런 친구들이 각 학원에 일반 또는 이제 최고반에 50명 내지 100명씩 포진이 되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실제로 내신 시험보다 어려운 그런 시험지를 중학교 때 모든 선행 과정을 거의 완벽하게 풀어서 합격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등급 나오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어요. 그 친구들을 다 내신 시험지보다 어려운 시험지를 테스트를 봐서 합격을 한 그 친구들을 1등급을 못 만들었다. 그러면 그 강사는 정말 많이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이의 실패가 아니라 강사의 실패입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 학원에 다니셔야 돼요. 잘하는 내 아이가, 테스트를 합격을 한 내 아이가 현재 어떤 상태가 됐는지, 방향성이 맞는지 잘 기억하시고 학원에 다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